오랜 시간 침체를 거듭했던 조선 업계가 지난해부터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사별로 수년치 수주를 확보를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초호황, 그러니까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수주량이 예전만 못하다 이미 지난해 대비 수주량이 줄고 있어서 지금이 고점 아니냐, 때 아닌 고점 논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 업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 나아가 조선업의 재무제표를 좀 현명하게 보는 법에 대해서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조선 업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또 최근에 그 조선사마다 노사 임단협 하는 거 보면 또 순탄하게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좀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떤가요? 이제 조선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21년도, 22년도에 뭐 수주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23년도부터 조금 그 신규 수주가 조금 꺾이고 24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신규 수주가 꺾이면 이 조선업계의 실적이 다시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워낙 오래 안 좋아서 또 불안한 거죠.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업체의 실적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는 방법 자체가 조금 약간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선업체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주 둔화, 조선업계의 수주 둔화 자체는 뭐 분석가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그 신평사 두 곳, 그러니까 한기평하고 그 한신평, 한국기업평가하고 한국신용평가 자료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뭐 정권사 자료들도 많습니다만은 신평사들이 이제 조금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업황이나 어떤 개별 기업을 살펴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신평사 자료를 조금 인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기평 자료를 보시면 21년도하고 22년도에 글로벌 발주량 대비해서 그 우리 조선 3사 비중이 33.1%까지 올라갔다가 올해는 뭐 한 30%, 내년에는 28%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그 수주가 둔화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막대 그래프는 요게 이제 뭐 말하자면 표준선 환산 톤수 CGT라고 하는 건데요. 뭐 선박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표준화했을 때 그 표준선 환산 톤수로 봤을 때 21년도, 22년도의 그 막대 길이보다는 23년도, 24년도에 가서는 이제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수주 둔화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신규 수주량 대비해서 수주 금액의 감소폭은 훨씬 더 작다. 그러면 좀 비싼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건가요? 이제 선박을 고가의 수주를 하니까 비록 이제 수주량은 조금 둔화되고 줄어들더라도 배 척당 이제 신규 그 수주 금액 척당 고가 수주를 하니까 수주 금액의 감소폭은 훨씬 작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침자 신문에도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카타르의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중에서 그 한 LNG선 5조 정도 수주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조만간에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도 지금 카타르 측하고 지금 맹렬하게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척당 수주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척당 수주 금액이 한 약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한 3,500억 정도 봤었는데 한 3천억 정도면 예상보다는 좀 낮은 거다 이건데, 회사별로 한 10척씩 수주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게 한 척당 500억이면 그래도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네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긴 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주가 둔화하면 실적도 나빠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한기평 자료를 보면 한기평 전망으로는 이 앞단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19, 20, 21, 22년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2.9, 이때는 21년도에는 마이너스 16.7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추락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23년, 24년, 25년 추정이잖아요. 자, 23년도에 조선 3사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0.9%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고 24년도에 3.8, 25년도에 5.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기평은 24년도하고 25년도 실적에 지금의 수주 둔화가 미칠 영향은 없다,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겠어요? 일전에 저희 배터리 얘기할 때 해주신 말씀 생각해보면 배터리 이미 3년 전에 수주한 거라서 지금 영향이 없다. 혹시 같은 원리일까요? 예,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2년간의 그 수주한 물량이 앞으로 3년치 일감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주 둔화가 24년, 25년 실적에 미칠 영향은 없는 거죠. 24년, 25년 실적은 이제 최근에 수주해놓은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4년, 5년에 우리 뭐 실적이 조선업체의 뭐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뭐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선업체 실적 조선업체의 그 손익 반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뭐 조선회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아주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에 나타난 기사를 보면요, 이게 뭐 작년 기사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선업체들이 선박을 수주한 이후에 설계 또 건조 인도하기까지 일반적으로 2년이 걸린다. 오케이, 뭐 이거 좋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조선사는 선박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건조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나눠서 받는데 실적 반영은 선박을 발주처에 최종 인도한 후에 계산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경제신문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선사는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건조 대금을 나눠서 받고 실적 반영은 최종 인도 후에 계산된다. 선박을 인도한 이후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다음 기사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인데 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조선업체는 그 선박 대금의 절반 정도를 이 배를 이제 그 발주처에 인도하고 나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성과가 이익으로 실현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선주사로부터 선박 대금의 절반 정도를 받고 나서 그 이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바는, 자, 우리가 100억을 받고 배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 대금 100억, 이제 배를 만들 겁니다. 수주 계약을 22년 초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를 이제 설계를 하겠죠. 뭐 설계를 하고 뭐 이런 저런 작업을 해가지고 1년 뒤인 23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배를 똑딱똑딱똑딱 만들어 가죠. 뭐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한 50% 만든 겁니다. 배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배를 만들면 이제 한 80%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를 100% 다 만들었어요. 자, 이 과정, 배를 뚝딱뚝딱뚝딱 쭉 해서 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액과 이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조선업체는. 자,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률이 얼마야? 그러면 한 50%다. 한 50%다. 그러면 우리가 선주한테서 받기로 한 게 얼마지? 100억인데요.
근데 공사 진행률이 50%야? 그러면 매출을 50억으로 인식을 하지. 야, 지금까지 원가 얼마나 투입됐니? 그러면 뭐 후판하고 인건비하고 뭐뭐 해서 한 4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50억에 원가 투입 40억이니까 이익은 얼마입니까? 10억. 이익은 10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죠. 네. 뚝딱뚝딱 공사를 진행하면 이 매 결산 때마다 야 공사 몇 % 진행되었니? 그 다음에 원가 얼마나 투입했니? 그래서 매출 인식 금액에서 투입한 원가를 빼면 그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뭐 분기별 반영 이런 게 아니라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냐에 따라서 손익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매 상장회사 같으면 매 분기마다 계산을 할 텐데 네. 야, 이번 분기에 뭐 공사 진행률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매출과 이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건설사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건설사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주 산업이거든요. 조선도 수주 산업, 이제 건설업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뭐 이제 진행 기준 회계다, 진행 기준 회계라고 하는데 건설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조선업계에 돈 들어오는 걸 보면 처음에 그 수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수주 선수금으로 한 20%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억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세 번에 나누어서 발주처가 줍니다. 그럼 10억 곱하기 3이 하면 30억이죠. 네. 나머지 50억 원은 25년 초에 다 하고 나서. 배를 다 만들어서 딜리버리 인도를 하고 나서 잔금 50억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헤비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꼬리가 좀 무거운 거. 처음에 많이 안 주고 계약금 좀 주고 중도금 잘게 썰어서 주고 마지막에 이제 뭉텅이로 주는 거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는 거 다시 말해서 실적에 반영하는 거하고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뚝딱뚝딱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원가를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니 하는 걸 따져서 손익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돈이 들어오는 거는 계약할 때 선수금으로 받고 이 중도금을 3회 나눠주는 것도 네. 이 진행률에 따라서 야 몇 프로 진행되어서 20% 진행되었으면 1회분 주고 40% 진행되었으면 또 1회분 주고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착공해가지고 뭐 철판을 자르잖아요. 블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철판 자르기 딱 들어가면 선조사에서 응? 철판 자르기 들어갔니? 하면서 주는 거예요. 중도금 1회.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블록을 만든다든지 어떤 또 그런 어떤 이정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블록? 그래? 하고 또 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제 일단은 이게 물에 진수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세부 작업들을 하잖아요. 야, 배 진수시켰어? 그러면 배 진수시켰으니까 또 이제 중도금 또 이제 10억 이런 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야, 20%뭐 40% 50%뭐 진행률에 따라서 중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에 들어갈 때 주고 또 무슨 작업에 들어갈 때 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돈 돌아가는 거하고 어떤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는 거는 전혀 서로 이게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다 만들었어. 선주사한테 인도를 하는 시점에는 공사 진행이 100% 다 끝난 겁니다. 이때는 이미 손익계산서상으로 실적 반영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매출 채권만 남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매출 채권만 네. 이제 50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돈 내놔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이놈아 하면 안 되겠죠. 돈 주십시오 선주님.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사는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건조 대금을 나눠받고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일 뿐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건조 대금을 나눠받는 건 아닙니다. 실적 반영은 최종 인도 후에 계산된다? 아니죠. 최종 인도 후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뚝딱뚝딱뚝딱 그때.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계속 실적 반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최종 인도 시점에는 이미 실적 반영이 다 끝난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네요.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오해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착시 속에서 조금 그 조선업계의 그 실적을 좀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부터 좀 잘 알고 쓸 필요가 있겠네요.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조금 않도록.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1년 하반기부터 지금 선박을 제값을 받고 수주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 하반기 그리고 22년도에 고가 수주를 했고 올해도 역시 고가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년 하반기 22년도에 고가 수주를 제대로 했으니까 이때 수주했던 게 지금 올해 그렇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집중적으로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과 손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말 기대감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중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옛날에 저가로 수주했던 그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물량이 있고 또 좀 고가로 수주했던 그 배를 만들고 있는 물량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인데 올해 하반기에 가게 되면 현중도 저가 수주했던 것들은 다 완성해서 납품 다 해버리고 이제 고가 수주 선박 그 비중이 높아지고 내년에는 거의 22년도, 21년도 하반기, 22년도 뭐 또 23년도 초에 고가 수주했던 선박 작업 그 선박 그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수년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실적이 있겠네요. 굉장히 24년도도 네. 좋고 25년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조선업체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조선업체 저가 수주의 고질병이 뭐냐면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당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정확한 표현은 충당 부채이긴 한데 우리가 줄여서 공손충 네, 그립니다. 공손충. 조선업체 IR 자료에 보면 이번 분기에는 뭐 공손충이 얼마 발생돼서 뭐 이익이 얼마 까지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공손충을 많이 언급해 놨거든요. 네. 뭐 옛날 그 조선 그 자료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공손충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공손충이란 말이 당분간은 거의 조선업체 실적에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이 공손충이라는 거 요 간단하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억을 주고 선박을 이제 그 건조해 주기로 했는데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이 조선업체가 생각했을 때 뭐 예정 원가는 한 90억 정도. 네. 근데 90억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100억에 수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 네. 예정 원가는 처음에 내가 공사 들어갈 때는 한 90억 정도 원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를 이제 똑딱똑딱똑딱 해 나가다가 보면 막 공사 조선 그 후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인건비가 오르기도 하고 환율 변동이 있을 그렇죠. 수도 뭐 있고요. 환율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예정 원가가 90억이 아니고 한 1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네. 그러면 선주한테서 받기로 한 거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10억이라는 원가를 들여서 이 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손실 보고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는 이제 적자 공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자 공사로 판명이 되면 앞으로 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 시점까지 예상되는 적자분을 미리 땡겨 와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지금 결산할 때 그냥 그대로 공사 원가로 반영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그 손실을 땡겨서 공사 손실 충당금 공손충으로 인식을 하고 공손충 인식한 금액만큼 공사 원가에 때려 부어 버리니까 조선업체로서는 공손충 타격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게 21년 6월 이전에 저가 수주분에서는 이게 공사를 해나가면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이제 고가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원가 상승분이 있더라도 고가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버퍼로 작용을 하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원가가 매출 그 선박 건조 대금을 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조선업체 실적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그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선업체 실적은 이제 계속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수익성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부 뭐 수주 둔화로 뭐 당장 뭐 내년부터 뭐 후내년부터 조선업체 실적이 막 엄청나게 꺾여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는 또 있죠. 뭐 앞으로 강제 가격도
가격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일회성 비용 부분도 있고 또 요즘 그 조선 그 현장에서 이제 워낙 인력 부족 때문에 어떤 공정 이 관리 리스크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선업계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주가가 그렇게 조선업체 주가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업계가 워낙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다 보니까 그 호황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또 같아요. 이제 수주 안 들어오면 실적도 영향받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는데요. 사실상 실적은 수년 전에 사업 수주한 거를 점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수주에서 고가 양질의 고가 수주로 옮겨가는 만큼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